이게 뭐야, 완전 대박이지. 제가 애플 빠긴 하지만 좀 정내미가 살짝 떨어질 것 같기도. 그런데 이제 삼성도 이걸 똑같이 가니까 이런 거는 좀 안 따라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자, 2023년도 이제 끝을 바라보고 있죠. 지난 2021년 LG가 스마트폰 사업을 접으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삼성과 애플밖에 남지 않게 됐는데, 전 세계로 이걸 본다면 사실 올 한해도 굉장히 다양한 스마트폰들이 나왔어요. 국내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중국 브랜드도 굉장히 많죠. 예를 들면 에이수스, 원플러스, 오포 등등 이런 스마트폰 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라는 게 우리한테는 진짜 없어서는 안 될 정말 가장 밀접한 제품이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기술이 발전하는 제품 중 하나이고요. 이제는 단순히 연락을 넘어서 퍼스널 컴퓨터 수준까지 발전하고 있어요. 이렇게 매년 발전하고 매년 새로운 제품이 나오는 스마트폰. 그럼 내년에는 과연 어떤 브랜드에서 어떤 새로운 스마트폰이 나오는지 2024년 스마트폰 기대작 베스트 5를 준비했습니다. 자, 내년에 만나볼 첫 번째 제품이죠. 바로 갤럭시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신 제품일 텐데 바로 갤럭시 S24 시리즈예요. 갤럭시 S24 시리즈는 몇 달 전부터 조기 출시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공개일이 거의 확정이 되었습니다. 바로 다음 달인 1월 17일 미국 샌호세에서 열리는 갤럭시 언팩 2024에서 S24 시리즈가 공개될 예정이에요. 이걸 우리나라 시간으로 본다면 1월 18일이고요. 최근 들어서 삼성이 계속해서 언팩 날짜를 앞당기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S23 언팩 행사보다 2주 정도 앞당긴 일정이에요. 삼성에서 이렇게 빨리 제품을 공개하려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실적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 반도체 부문에서의 적자를 이 갤럭시 신제품으로 메꾸기 위한 그런 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갤럭시 Z 플립과 Z 폴드 그리고 S23의 판매량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고, 또 라이벌 제품인 아이폰 15을 보다 빠르게 견제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이번 갤럭시 S24는 기존처럼 기본형, 플러스, 울트라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오게 될 예정이고요. 디자인은 기존 모습에서 약간 다듬어진 조금 더 각진 형태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울트라 같은 경우는 티타늄 프레임으로 나온다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번에 삼성의 색다른 승부수가 바로 이 S24에 있습니다. 이 S24는 삼성 최초의 AI 폰이 될 예정인데요. 삼성전자가 최근에 삼성 가우스라는 생성형 AI 모델을 자체적으로 개발했어요. 이거를 S24의 온디바이스 형태로 도입하겠다고 삼성은 밝혔는데요. 사실 챗GPT 같은 경우는 이 클라우드를 통해서 작동을 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온디바이스 AI는 스마트 기기에서 자체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또 처리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빠르고 안정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어요. 사실 지금까지는 스마트폰에 얼마나 좋은 카메라가 들어갔고 얼마나 좋은 프로세서가 들어갔고 요 정도가 전부라고 볼 수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이런 포인트가 AI로 넘어간다고 볼 수 있겠죠. 삼성은 이 가우스를 S24에 심으면서 여러가지 새로운 기능들도 선보일 예정인데요.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능이 바로 실시간 통역 통화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우스가 들어간 갤럭시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상대방 언어로 자동으로 통역이 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나는 한국말로 말하고 있는데 상대방한테는 자기 나라 말로 들리게 된다는 거죠. 이게 뭐야, 완전 대박이지. 심지어 이 기능은 별도의 앱도 필요가 없고요. 그냥 AI가 탑재된 갤럭시만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대박인 게 뭔지 알아요? 상대방이 갤럭시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 스마트폰만 이 가우스가 들어간 갤럭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폰 사용자여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램에 대해서도 소식이 나왔는데요. S24 기본형 같은 경우는 8GB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가 될 거라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온디바이스 AI가 들어간 스마트폰 같은 경우 최소한 12GB 이상의 램이 들어가야지 이미지 생성이 가능하다고 해요. 8GB 램이 들어간 기본형에서는 아마도 제대로 된 AI 기능 구현은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또한 칩셋 같은 경우는 기본형과 플러스 모델에는 스냅드래곤 8 3세대 그리고 엑시노스 2400이 지역에 따라서 나눠서 들어갈 예정인데요. 스냅드래곤이 들어가는 지역은 캐나다, 중국, 미국 이렇게 3개뿐이라고 합니다. 아니 한국 한국 어디 가는데? 아무튼 그 외 지역에는 엑시노스가 탑재된다고 해요. 딱 여기까지만 들어도 이제 국내 소비자들, 국내 우리 갤럭시 유저분들 벌써 빡신 소리가 들리죠. 반면 울트라 같은 경우는 스냅드래곤 8 3세대만 일괄적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국내판의 경우 기본형과 플러스에는 엑시노스 2400 그리고 울트라에만 스냅드래곤 8 3세대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모델별로 좀 칩셋이 다르게 들어가는 거 어디서 본 기억 있죠? 바로 우리 애플에서 하던 약간 그런 끝나누기 느낌인데, 이런 거는 좀 안 따라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느낌도 좀 들고, 어쨌든 내년에 가장 먼저 나온 S24는 어떤 모습일지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제품도 역시 갤럭시인데요. 이제 갤럭시가 너무 많긴 해 사실. 근데 아무튼 갤럭시 하면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떠올리는 게 기존에 있던 바이오 스마트폰이 아니라 이제는 오히려 폴더블 쪽의 이미지가 강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신 바로 Z 플립과 Z 폴드인데요. 내년에 나올 시리즈는 벌써 6번째 시리즈예요. 사실 그동안 중국의 몇몇 회사들이 이 Z 플립이랑 Z 폴드랑 좀 비슷한 많이 따라한 그런 폴더블 폰들을 출시했지만 완성도에 있어서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여전히 삼성 폴더블 수준까지는 못 따라오고 있죠. 최근 Z 플립 6와 Z 폴드 6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바로 화면 크기에 대한 내용인데요. 샘모바일에 따르면 현재 삼성은 Q6라는 코드명으로 Z 폴드 6를 개발 중이고 기존 모델과는 다른 화면 종횡비를 가진 다양한 프로토타입들을 테스트하고 있다고 해요. 폴드 5의 커버 화면 크기는 6.2인치잖아요. 그리고 화면비는 23.1대 9입니다. 이 화면비는 폴드 4 때부터 바뀌었는데 폴드 3에서는 24.5대 9로 세로가 조금 더 긴 형태를 하고 있었어요. 이 비율도 나쁜 건 아니었지만 영상 같은 거를 볼 때 조금 잘리는 부분이 많아갖고 아쉬운 부분이 있었죠. 그리고 화면의 가로폭이 너무 작아서 쓰는데도 조금 불편한 면이 있었고요. 폴드 6에서는 화면비가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될지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나온 게 없지만 폴드 4에서 사용성이 좀 더 개선된 것처럼 이번 6에서는 좀 더 바형 스마트폰에 가깝게 변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디스플레이 전문가 로스형에 따르면 Z 폴드 6와 Z 플립 6의 커버 화면이 전작 대비 더 커진다고 전했는데요. 특히 Z 플립 6의 커버 화면은 3.9인치에 가까워질 거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번에도 Z 플립 5 커버 화면 정말 많이 커졌잖아요. Z 플립 3 때까지만 해도 이게 뭔가 좀 사용하기 애매한, 확실히 좀 작다 그런 느낌의 디스플레이였는데 이번 5에서는 3.4인치로 상당히 볼만하게 좀 커졌죠. 만약 이번에 새롭게 나올 Z 플립 6가 3.9인치에 가까워진다면 거의 0.5인치 정도 더 커지게 되는 건데 베젤을 줄이거나 하는 작업을 통해서 화면을 늘리는 그런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사실 0.5인치가 굉장히 작은 수치처럼 보이지만 이 스마트폰 화면이 원래도 작기 때문에 이 0.5인치가 더 커진다는 거는 사실상 굉장히 체감을 할 수 있을 만큼 크게 커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출시된 Z 플립과 Z 폴드에는 삼성의 새로운 물방울 렌즈가 적용이 되었잖아요. 그것 덕분에 틈이 없이 일자로 접히게 되었고 제품의 전체 두께도 좀 더 얇아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이 좀 해결이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좀 더 넓은 디스플레이 이런 거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기존의 Z 폴드나 Z 플립의 외부 화면 크기가 좀 작다고 느꼈던 사용자 분들이라면 내년 하반기 7월 8월은 좀 기대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아마 스마트폰 관심있게 보셨던 분들은 이 제품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바로 나팅 폰인데요. 언뜻 보면 아이폰스러우면서도 굉장히 독특하게 뒷면이 투명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화려한 글리프 인터페이스가 더해져 있는 스마트폰이라고 볼 수 있죠. 내년에 나올 제품은 세 번째 모델인 나팅 폰 3인데요. 이 제품은 2월에 열리는 2024 MWC 모바일 컨그레스 월드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 나팅은 칼페이라는 사람이 창업한 회사인데요. 이 사람 이력이 굉장히 독특해요. 칼페이는 1989년생인데 중국 베이징 출신이에요. 태어난 건 중국이지만 어릴 때 미국으로 이주를 했다가 스웨덴에서 정착을 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중국계 스웨덴 사람이라는 거죠. 이 칼페이의 이력을 보면 스마트폰이랑 굉장히 인연이 깊은데 노키아, 오포를 거쳐서 2013년 원플러스라는 스마트폰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그 당시 핏 라우와 같이 창업을 했는데 원플러스 1이라는 스마트폰이 굉장한 인기를 얻으면서 대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2020년 원플러스를 나와서 나띵이라는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가장 처음 출시한 제품은 나띵 이어 1이었는데요. 이 제품은 이어폰 속 안이 보이는 굉장히 독특한 디자인을 가진 이어폰이었어요. 덕분에 굉장히 많은 주목도 받았고요. 그리고 나띵폰을 2022년에 공개했고요. 현재는 나띵폰 2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새로운 나띵폰의 디자인은 시그니처인 투명한 뒷판은 그대로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글리프 인터페이스도 그대로 가져올 텐데 좀 더 화려하고 독특한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로세서의 경우 중국기 정도의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최신 프로세서가 아닌 지난 연도 이 정도 칩셋들을 탑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기존에 나왔던 나띵폰 2 같은 경우는 스냅드래곤 8 플러스 1세대를 채택했는데 사실 이 칩셋도 어느 정도 좀 진한 칩셋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아무튼 포인트는 이런 방식으로 성능은 크게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가격에서는 좀 더 경쟁력을 가지는 그런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정식 출고가는 69만 9천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가능성은 낮아 보이긴 하지만 2024년 기준 전년도라고 하면 스냅드래곤 8 2세대 이 정도가 들어갈 것 같은데
있는데 뭐 요 정도쯤 되면 이제는 줌 플래그십 정도까지는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근데 또 구글의 픽셀폰을 보면 중국기로는 A 모델이 또 있죠. 그것처럼 이번에 나팅폰 2A가 나올 가능성이 뭐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성능을 보면 카메라는 사실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어서 뭐 이번에도 크게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긴 한데, 새로운 모델은 이미지 처리 능력이 좀 더 올라갈 거다 뭐 이렇게 업계에서는 분석하고 있다고 해요. 새로운 나팅폰의 출시는 기존 제품들처럼 7월달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고요. 나팅폰 2가 국내 정식 발매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제품도 국내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바로 아이폰 16 시리즈입니다. 애플은 매년 9월에 아이폰을 공개하죠. 내년 아이폰 16도 9월달에 공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매년 새로운 기능이나 뭐 신소재를 달고 뭐 아이폰이 나오곤 하는데요. 이번 15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티타늄이었죠. 이 티타늄을 새롭게 사용하면서 굉장히 크게 어필을 했는데, 이제 얼마 전에 제리 릭 에브리띵이라는 근육 형님께서 아이폰을 뽀개버렸죠. 거기서 이제 티타늄의 실체가 밝혀졌습니다. 뭐 들어가긴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많이 들어가진 않았다.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영상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번 16에도 여러가지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프로 라인업부터 말씀을 드리면 전반적인 디자인에서는 큰 차이는 없을 전망이고요. 다만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좀 더 커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일반 라인업은 기존과 동일한 6.1인치, 6.7인치 이렇게 유지가 되지만 프로 라인업은 좀 다른데요. 프로는 6.3인치, 프로 맥스는 6.9인치로 변경이 될 거라고 해요. 0.2인치 정도 커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작은 차이도 스마트폰에서는 굉장히 크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대신 무게는 기존보다 약간씩 무거워진다고 하는데 4에서 7g 정도 늘어날 예정이라고 해요. 그리고 배터리도 좀 크게 변경이 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분명히 아실 텐데, 이 아이폰 배터리 분해한 영상 보신 적 있죠? 보면은 이 검은색 코일로 패킹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배터리에 기존에 있던 이 검은색 코일 대신 금속 케이스를 사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존보다 열 방출이 훨씬 더 좋아지면서 배터리 효율과 수명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해요. 과거 애플워치에서도 이것처럼 배터리 케이스를 바꾼 적이 있는데요. 뭐 이것과 비슷한 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애플에서는 구리 방열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걸 그래핀 소재로 바꿀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핀은 아마 주식하시는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게 정말 꿈의 신소재라고 하는 그런 소재였잖아요. 아이폰에 그래핀으로 바뀌게 되면 기존보다 4배 더 나은 열 전도성도 갖출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전체적인 변화가 발열을 좀 잡아줄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아이폰 15 시리즈에서는 프로 맥스에만 테트라 프리즘 카메라가 들어갔잖아요. 프로에는 기존과 동일한 3배 줌 카메라가 들어갔는데, 이번 16 프로 시리즈 같은 경우는 두 모델 모두 5배 테트라 프리즘 카메라가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프로와 프로 맥스 모두 소니의 새로운 센서가 탑재될 거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카메라에서의 끝나누기는 거의 사라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 시리즈에도 변화가 있는데요. 일단 전반적인 디자인 자체는 비슷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카메라 배열이 일렬로 되어 있죠. 이건 몇 년 전 아이폰에서 볼 수가 있었던 건데 현재는 이제 대각선 배열이잖아요. 아무튼 이렇게 변경이 되는 이유는 아마도 비전 프로에서 사용하게 될 공간 비디오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는데, 아무래도 뭐 대각선 배열 같은 경우 공간 비디오 촬영에 문제가 있나 봐요. 그리고 현재 프로 시리즈에만 들어가 있는 이 액션 버튼도 일반 모델에 적용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이어서 캡처 버튼이라는 새로운 버튼이 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건 4가지 모델 모두에 들어가는 건데, 위치 같은 경우는 현재 파워 버튼이 있는 오른쪽에 들어간다고 해요. 아마 파워 버튼보다는 조금 아래에 위치할 가능성이 높은데, 아직까지는 이게 어떤 용도로 사용될지가 좀 의문이긴 하지만 일각에서는 카메라 관련 기능으로 사용이 될 거다, 뭐 그런 추측들도 있어요. 한 가지 더 알려드리면, 요즘 나오는 아이폰 같은 경우 프로에는 최신 칩셋, 그리고 일반 모델에는 한 단계 낮은 칩셋을 넣잖아요. 그런데 이번 16 일반 모델 같은 경우는 현재 15 프로에 들어가 있는 A17 칩셋이 들어갈 거라고 합니다. 이건 TSMC에서 제작하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N3E 프로세서 공정 칩셋인데, 이게 같은 A17 칩셋이긴 하지만 프로보다는 조금 더 성능이 낮은 칩셋입니다. 아무튼 끝나누기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이런 모습, 제가 애플바긴 하지만 좀 정내미가 살짝 떨어질 것 같기도. 그런데 이제 삼성도 이걸 똑같이 가니까 모르겠어요. 누구 편을 들어줘야 될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섯 번째 제품은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 제품이에요. 바로 구글의 픽셀 9 시리즈입니다. 사실 구글의 픽셀폰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그렇게 인지도가 높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어떻게 보면 좀 낮은 편이라고도 볼 수 있죠. 다만 이제 구글이라는 워낙 큰 회사가 만들고 있는 제품이라서 뭐 천천히 좀 알려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아무튼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10월 정도에 출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른 제품보다도 유독 소식이 없는데요. 우선 나와 있는 정보를 보면 여기에 AI를 활용한 새로운 기능이 추가가 될 거라고 합니다. 얼마 전 구글은 새로운 AI 모델인 제미나이를 출시했습니다. 제미나이는 울트라, 프로, 나노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픽셀 8 프로에 제미나이 나노가 탑재되어 있어요. 이걸 통해서 대화 요약 같은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왓츠앱에서 스마트 답장 기능도 제공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것도 온디바이스 AI라서 이번 S24에 들어가는 삼성 가우스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삼성 같은 경우는 내년이 처음이라고 볼 수 있지만 구글 같은 경우는 벌써 나와 있죠. 픽셀 8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픽셀 8에서 받은 피드백으로 픽셀 9에 이 제미나이를 좀 더 개선시켜서 아마도 적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픽셀 9이 AI 폰 시장에서는 좀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년은 AI 스마트폰의 전쟁 같은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궁금해 할 만한 2024년 기대작 스마트폰 5가지를 알아봤는데요. 확실히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내년 그리고 앞으로의 이 스마트폰 트렌드가 어떻게 바뀔지 좀 감이 오실 겁니다. 이제는 단순히 카메라가 좀 더 좋고 프로세서가 좀 더 좋고 거기서 끝나는 싸움이 아니라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또 이 AI가 얼마만큼의 성능을 가지고 있을지, 또 얼마만큼 실제로 사용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런 거를 누가 더 빨리 하는 그런 경쟁 구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최근 나온 소식들을 보면 애플도 곧 이 AI 시장에 진입할 예정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이 싸움이 정말 피 튀기겠죠. 아무튼 소비자들은 행복한 고민만 하고 지갑만 채우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별남이었습니다. 바이.